앞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복구 발언으로 어제 국회 온종일 분주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를 왔어요. 원래 예정됐던 일정이라고 네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셨죠? 네,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구 부총리로부터 어떤 이야기 들으셨어요? 보도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일단 구윤철 부총리 본인도 전혀 예상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면담이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네네. 우선 이렇게 한국 내 입법 절차가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기존에 있었냐? 혹시 좀 경고를 들은 바가 있냐? 예. 그런 건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이제 과기부 쪽으로 그렇죠. 그 온풀법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 비관세 장벽 관련한 문제로 제기가 된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세와 연관될 거라고는 정부에서도 생각은 못했고 한국 내 입법이 지연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다.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좀 나눴는데 네네네. 이걸 제가 다 공개할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당황한 눈치고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긴급 현안질이라도 해서 그렇죠. 국민들 궁금하시는 거 많으니까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끼리 밀실에서만 할 게 아니고 그랬더니 보도가 이미 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해봐야 정부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최소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와야 이번 주말 정도는 지나야 정부도 어떻게 된 건지 전말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참 참 곤란한 노릇이죠. 이걸 그래서 저희도 국민들 다 보시는 앞에서 한국 정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참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안 좋은 일이니까 참 곤혹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긴급 현안질이 기획재정에는 아직은 일정이 잡히지 않은 거죠. 야당들은 빨리 하자 그러는데 이제 정부 쪽에서는 해봐야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뒤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지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한 라인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좀 무색해진 거예요.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온갖 소문들이 좀 돌고는 있죠. 예를 들면 김민석 부총리가 혹시 이거는 그냥 완전 소문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것도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벤스 부통령이 예를 들면 예컨대 한국 왜 이렇게 투자가 빨리 안 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혹시 한국 국회의 절차가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총리가 한 건 아니냐라는 소문이죠. 소문이죠. 이건 전혀 확인된 거 아니고요.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기존의 외교 문법으로 보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그렇죠. 미국 쪽에.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총리가 가서 미국의 부통령을 면담한 직후에 이거는 동맹국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타이밍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김민석 총리가 한 라인을 구축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설레발치냐라고 비판하기 전에 이거는 미국 측의 사실 엄청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어쨌든 김민석이라는 개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총리를 무시한 처사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야당들도 어쨌든 미국 측의 외교적 결례를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이요. 지금 야당은 사실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단독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이게 이제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는 외부적인 지금 조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간의 지금 논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실제 어제 이제 아쉽게도 여당 간사는 이해찬 전 총리시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 계시는 관계로 어제 이제 구윤철 부총리와 이제 재경이 면담에 참여는 못 하셨는데 그래도 어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눈 게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은 뭔가 조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다.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야가 이게 비준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특별법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더라도 그 토론의 장이 빨리 열리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는 좀 많이 논의를 했고요. 저도 그 부분 공감하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여당이고 또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하더라도 사실 속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결사코 특별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지금 야당이 비준을 하자 이렇게 해도 결국 또 특별법적으로 뭐 숫자로 밀어붙이게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전망은 그렇게 됩니다. 네, 이미자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네.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저도 이미자 위원장하고 나눴는데 네. 어쨌든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적으로 정리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측에 우리 이렇게 이거 빨리 하려고 지금 프로세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미자 위원장한테도 이미자 위원장 그 어떤 뭐 판단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우리가 밀실에서 여야가 그냥 합의하고 있으면 미국 측에다가 얘기할 게 없어요. 저희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뭐 무슨 소리야 이거 뭐 그렇죠. 우리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러니까 차라리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하고 논의가 된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러면? 아직 합의가 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뭔가 눈에 띄는 프로세스를 미국 측에 보여줘야 된다는 건 국익 관점에서 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재정경제위 민주당 간사인 정태우 의원에 따르면 네. 2월 첫째, 셋째 주 재경위 전체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게 뭐 아직 그 프로세스나 뭐 형식이 완전히 뭐 합의된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미자 위원장 생각이 있고 또 여당 생각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빨리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이게 공청회든 전체 회의든 한국 정부가 한국 국회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재정경제위원회 뭐 모든 정당이 다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합의될 겁니다. 네네. 네. 자,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에 대미투자 특별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법안 숙려 기간이 2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감안하면 사실 지난해 12월 중순 정도면 법안 관련 논의가 있었을 법한 거거든요. 시점으로만 보면요. 근데 아직 법안이 재경위 법안소에 회부되지 못한 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민주당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를 너무 탓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뭐 네.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하게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예, 다른 뭐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브리핑에서도 다른 뭐 얘기했지만 그렇죠. 국세청 관련 법안이긴 했습니다만 네. 자꾸 지금 국회가 느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국회만큼 빠른 국회가 없습니다. 예. 너무 빨라서 가끔씩이 아니라 대부분의 네네. 경우에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충분한 부작용을 염두에 안 두고 일방 독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것도 볼게요. 네.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뭐 국회가 느리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26일에 발의됐고 의지만 있었으면 12월 중에 처리가 가능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언론 보도들도 나왔지만 이거 빨리 처리해달라는 얘기를 재경위가 됐든 뭐 어떤 형태가 됐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2차 종합특검법 있잖아요. 네네. 2차 종합특검법 같은 경우에 12월 22일에 발의가 됐고요. 네. 1월 16일에 제가 그때 필리버스터까지 했는데 네네. 1월 16일에 일방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3주밖에 안 걸렸죠.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자기들 핵심 지지층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관심 가지는 특검 법안 같은 경우는 3주 안에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온 정치적 에너지를 다 써서 통과를 시켜버리는 반면에 지금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경우는 11월 26일에 2차 종합특검법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발의됐는데 그렇죠.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익보다 정쟁을 우선시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지. 이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한국 국회가 느리다? 느리긴 뭐가 느려요. 2차 종합특검법은 3주 만에 통과시키는데 자기들의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얼마 전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 미국 내에 또 이슈가 있잖아요. 연방 대법원에
지금 판결이 계속 그렇죠. 미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대미투자 특별법에서 200억 달러라는 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럼요. 그 사이에 또 저희 환율 이슈가 있고 하니까 네. 좀 상황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그런 판단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다면은 약간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걸 구윤철 부총리가 너무 드러나게 인터뷰를 했어요.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3,500억 달러 투자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집행이 그런 얘기를 어렵다라는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3월 중에 뭔가 집행을 하려고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EU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린란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예. 미국의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나 이런 거를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가 나와가지고 상반기 중엔 어렵다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빨리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뭔가 한국이 투자에 들어가고 그 판결과 관계없이 이 구속력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묶이는 그쵸.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예. 거를 원할 텐데 네네. 한국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우리 상반기 중엔 힘들어요.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라 이거 왜 이러지? 그럼 압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제 음모론인데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쿠팡이 이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네. 얼마 전에 미국 출장을 저도 가서 미국 로비스트들을 좀 만난 적들이 있는데 네. 로비스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로비가 생각보다 고도화돼 있어서 예컨대 쿠팡에서 한국 정부가 저희 괴롭히니까 한국 정부 혼내주세요. 이런 수준으로는 미국 고위 관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쿠팡 얘기 안 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투자 합의는 해놓고 자꾸 뭉개려고 미루려고 합니다.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 빨리 성과 내시는데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경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렇죠. 주변 변죽을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써먹을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주면서 거기에 살짝 한마디 하는 거죠. 저희도 미국 기업인데 한국이 요새 그 미국 국적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정부에 조금 경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미국 고위 관리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한국 지금 한번 압박해서 빨리 투자하라고 하는 거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메이킹 할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고도의 로비들이거든요. 네네네. 저는 이게 그래서 네.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구윤철 부총리의 이 인터뷰가 너무 솔직하게 나온 거 저는 그거를 쿠팡이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소설인데 음모론인데 예.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뭐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은 벌어졌고 네. 오늘 아침에 뭐 한국과 잘 해결하겠다는 또 약간 달래주는 듯한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가능성 있는 방안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한미 전략투자 MOU 국회 비준 동의를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지금 특별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절충안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절충안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사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준은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법 지금 특별법 법안 보면 이 특별법도 좀 무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뭐 그쵸. 이사장의 상임이사를 뭐 5명씩이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자리 나눠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 법안 그 자체도 사실 논의해야 될 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안도 조금 심플하게 다듬고 핵심적인 부분은 좀 비준하는 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자라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저는 뭐 그 절충안도 논의 테이블에 분명히 올라올 거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쪽 관련한 얘기를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이 네. 시점에서요? 왜 또 아까 외교적 결례라고까지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사실 내정 간섭이라는 말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 그것도 국회 입법부를 3번이나 거론하면서 이렇게 관세 번복이란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힘의 논리를 가지고 외교나 아니면 본인의 정치를 해나가는 어떤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특히 유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표출하는데 무임승차했던 거 아니냐 그쵸.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도 어쨌든 미국의 덕을 보면서 뭐 부자 나라, 뭐 돈 많은 나라 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거 다 국내 정치용이거든요. 국내에 미국의 지금 가난한 어떤 백인 유권자들을 주된 어떤 자기 베이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난한 거는 결국 우리가 다 퍼주고 유럽과 일본, 한국만 먹고 살기 좋게 해줘서 여러분이 가난한 거다. 그 내러티브를 계속해서 표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들이 부당하게 얻었던 이익을 다 환수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더 먹고 살기 좋게 만들겠다. 부자 나라로 만들겠다. 이 내러티브인데 이게 되려면 지금까지는 막 압박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지만 아주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돈을 뺏어오는 그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유권자들이 아예 트럼프 대통령 말뿐이네. 이렇게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은 캐시를 현금을 내놔라. 저는 그 되게 굉장히 좀 급한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급한 상황으로. 네. 예. 시점에 대한 얘기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이게 미국 방문 그렇죠. 마치고 돌아왔는데 왜 이 시점에서 그것도 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굳이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과거의 어떤 전통적 외교 문법으로 해석하는 건 의미는 없지만 이걸 굳이 과거 외교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큰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상대국의 정상 내지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그렇죠. 방미를 했는데 그 직후에 아주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라는 거는 김민석 총리와의 뭐 면담에서 특별히 불쾌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닌 이상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표출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 불만 표출의 기본적인 내용은 구윤철 부총리가 상반기 중에 투자 집행 어렵다라고 했던 부분. 왜 빨리 돈 내놓지 않느냐라는 게 기본일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저는 쿠팡의 어떤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 대한 로비 이런 것들이 뭐 제가 아까 말한 시나리오를 뭐 꼭 언급하지 않더라도 쿠팡 자체가 미국의 로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구글의 정밀 지도를 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떤 미국 국적의 플랫폼 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정가 쪽으로 계속 이제 표출이 돼서 그게 한꺼번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 센 경고를 줘야겠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플랫폼 공정화법 네, 온풀법이라고 네, 하죠. 온풀법이라고 네. 하죠.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상호관세 문제가 엮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미국 플랫폼들이 굉장히 뭐 이제 쿠팡이나 아니면 쿠팡을 포함한 미국 플랫폼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은 좀 빼고 처리하겠다라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법안의 내용이라는 게 딱 무자르듯이 이 부분은 미국한테 불리하고 이 부분은 아니야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이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는 온풀법 처리도 일단은 조금 아예 전면적으로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쿠팡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네. 쿠팡 때려잡자고 새벽 배송 뭐 자꾸 때려잡으려고 하고 뭐 여러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 정지를 언급하고 근데 이러면 미국 쪽에 빌미를 주게 돼요. 저는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해야죠. 어마어마한 개인정보 사고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쪽에도 문제 안 되는 방법은 대형마트 규제 풀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대형마트가 주말에 쉬는 것만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규제인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형마트는 업무 시간 중에만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 규제만 풀어주면 쿠팡 이상으로 물류망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거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푸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는 미국 쪽에서 이 규제 푼다고 우리가 대형마트 규제 푼다는데 한국 정부 니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규제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대형마트 규제 자체가 미국에도 없는 규제고 이게 좀 사실 이상한 규제거든요. 지금 세상에 가지고 있기에는. 네네. 그렇게 하면 사실 쿠팡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도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아니면 배송 안 한다고 전통시장 가는 것도 아닌데 전통시장 표심 붙잡겠다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새벽 배송 때려잡기 이런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빌미도 주고 사실 쿠팡에도 별로 타격감이 생각보다는 없는 거다. 오히려 쿠팡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풀어주고요. 그러면 특정 기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홈플러스가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 네이버가 홈플러스 인수 검토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요즘 네이버가 쿠팡 사태에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배송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데 예. 홈플러스 전국 물류망 바로 해가지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할 수 있다 그러면 네이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조치는 안 하면서 계속해서 뭐 쿠팡한테 니네가 홈플러스 사가면 우리가 봐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합리성을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의 관계에서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조치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콕 집어서 우리 국회를 거론했지만 나 언제부터 다시 25%로 올릴래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죠. 엄포성이다. 그래서 타코다 또. 네,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이라고 하더라고. 외워야 되는 그 단어가 돼버렸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제 안 그래도 저도 구윤철 부총리한테 지금 네. 미국 쪽에서 이거를 실제 언제 25%로 효력 발생을 시키겠다 이런 걸 실무진들한테 들은 바 있냐. 그런 거 전혀 못 들었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용 엄포 플러스 한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에 가깝다고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기민하게 대처를 못하면 정말 재수 없으면 다음 달 관보에 갑자기 25% 올리겠다는 게 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기민하게 움직이긴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아무리 미국에서 타코 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물러설 거야 별거 없어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네, 25% 되면은 진짜 이거는 하루에 관세가 뭐 200억 뭐 이렇다니까 한 달이면 4천억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면밀하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당 상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풀었어요. 근데 장 대표가 단식을 푸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공조가 지금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해석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제 그 통일교 특검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을 하자는 거는 저희 욕심 때문이 아니고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공조 노력을 아예 안 하겠다, 뭐 완전히 뭐 이 공조가 무너졌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 측에 그래도 이거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가 언급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해서 단식을 끝내는 방식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생경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그런 겁니다. 저희가 공조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국면에서 저희가 세게 비판하기는 어려웠지만 단식을 이 타이밍에 들어가고 또 이런 형태로 끝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신당과 제대로 된 상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조 노력이 제대로 되려면 어쨌든 각자의 이 어떤 행보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설명과 논의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 개혁신당은 따라와라. 이런 형태가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형태로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단식이 끝난 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